6월 취업 이민 영주권 논호는 지난달에 이어 상당한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LA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경찰관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팩을 했다가 흑인 분장을 한 것으로 오해받아 퇴학당한 학생들이 법정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광주지법에서는 의사를 사칭하며 40억 원대의 영주권 사기를 벌인 한인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월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식받았던 미국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6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 이어 상당한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대부분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6월 영주권 문호의 취업 이민에서는 문호가 열려있는 1순위만 제외하고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지난달 날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동결됐습니다. 특히 취업 2순위 석사 이상 고학력자는 2023년 1월 15일,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학사학위 부문은 2022년 11월 22일, 그리고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공 부문은 2020년 10월 8일 등으로 전월과 같은 날짜에 머무르며 변화가 없었습니다. 취업 4순위 종교이민의 경우도 성직자와 비성직자 모두 2020년 11월 1일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취업이민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의 경우도 오픈돼 있는 취업 1순위를 뺀 나머지 순위 모두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 학사학위 부문은 2023년 2월 1일로 오히려 4개월이 후퇴했습니다. 가족이민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민 2A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문 카테고리와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부문은 영주권 승인 판정일에서만 소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경찰관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PD는 지난 9일 이번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은 폴리스 오피서 2 계급의 안드레스 로페즈라고 공개했습니다. 그외 자세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법에 따라 확보한 LAPD 경찰관 정보를 공개하는 워치 더 워처 사이트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은 지난 2017년 임용된 7년 차로 올림픽 경찰서 소속의 히스패닉계 경관입니다. 로페즈 경관은 이전에도 총격에 연루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의 지난 2021년 4월 2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해 3월 23일 올림픽 경찰서 북쪽 문 밖에서 총을 든 정신건강 이상자에게 총격을 가했던 경관도 안드레스 로페즈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경찰 바디캠은 한 달여 뒤인 6월 중순께나 공개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공권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뉴욕시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경찰의 총격으로 19세 윈 로사리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달 3일 해당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뉴욕 퀸즈의 한 주택가에서 9일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엌에서 주방 가위를 들고 있는 로사리오를 마주친 뒤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로사리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이 일어나기에 앞서 로사리오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었고 두 경찰관 중 한 명은 로사리오를 마주친 뒤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이에 흥분한 로사리오가 주방 가위를 든 채 경찰들 쪽으로 달려오면서 다른 경찰관이 총격을 가한 겁니다. 로사리오의 가족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고 경찰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사태는 불행하게도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족과 정의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두 경찰관의 해고와 기소를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뉴욕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경찰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 대신 정신건강 전문가가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팩을 했다가 흑인 분장을 한 것으로 오해받아 퇴학당한 학생들이 법정에서 승소했습니다.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이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학생은 2020년 여름 흑인 분장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됐고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일면서 카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은 블랙페이스로 오인받아 큰 논란이 됐고 결국 학생들은 퇴학 조치를 받은 겁니다. 해당 학생들은 억울함을 표하며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두 학생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얼굴 팩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학교 측이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무려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고 이미 납부한 수업료까지 반환받게 됐습니다. 다만 3명의 학생 중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광주지법에서는 의사를 사칭하며 40억 원대의 영주권 사기를 벌인 한인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0일 의사를 사칭한 채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거액을 편취한 미주 한인 51살 A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여동생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고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이자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총판 대표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자녀 유학과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이고 B씨는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고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이 아닌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들어 사기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또 2018년에는 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무리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5개의 중요한 경합주에서 앞섰습니다. 타임스가 보도한 시에나 대학 및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던 6개의 경합주 가운데 5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 등록을 끝낸 4,097명의 6개 주 주민조사에서 양자 대결 시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및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단 한 곳 위스콘신주에서만 앞섰습니다. 타임스는 젊은 층 및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 이탈 현상이 객관적 지표의 개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유권자층이 품고 있는 경제와 가자지구 문제에 관한 변화 욕구 및 불만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난 반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감소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이 6개 주를 모두 석권해 당선됐었습니다. 선거인단 확보 상황이 4년 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승리한다면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급등과 불법 이민자 쇄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및 변화의 욕구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식받았던 미국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62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후 2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3월에 이 병원에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당시 의료팀은 신장이 최소 2년간 기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환자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사망 원인을 이식 때문이라고 볼 소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신장병 외에도 이미 고혈압과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2018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해 상태가 악화돼 다시 투석을 시작했었습니다. 또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후 초기에는 투석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돼지 콩팥은 이전에 뇌사 환자들에게 실험으로 일시 이식되긴 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돼지 이종간 이식을 받기는 술레이만이 처음이었습니다. 돼지의 심장 이식은 술레이만을 포함해 2명의 남성이 받았지만 모두 수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뉴저지에서 한 여성이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이종간 이식은 다른 동물의 세포나 조직, 기관을 인간에게 이식해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료 접근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외래 조직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 기관을 인간과 유사하게 유전적으로 변형시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해 지구 전역에서 다채로운 오로라가 관찰됐습니다. 지난 1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중국,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보라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오로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남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캔자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소타 등지에서 오로라가 관찰됐습니다. 다만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정전 등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전력망과 통신 등에서 소규모 혼란에 그쳤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어제까지 지자기 폭풍이 계속됐고 고주파 통신 및 GPS 시스템의 기능 저하와 전력망 불안정과 관련해 예비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서비스 성능 저하를 겪으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위성들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견뎌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과 에너지부는 이번 태양 폭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국립해양대기청의 우주기상예측센터는 10일 극한 수준인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G5 등급의 폭풍이 지구를 강타한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 11일 한국 전쟁 중에 실종된 육군 상병 존 스프루엘의 유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루엘 상병은 1950년 12월 제7보병사단 제57 야전 포병대대 소속으로 부대가 장진호 하갈 우리 인근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실종됐습니다. 미군은 한국전쟁 후 전몰장병 유해 교환에 따라 장진호 인근에서 수습된 미 확인 유해를 넘겨받았고 유해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가 최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스프루엘의 유해는 그의 고향인 콜로라도주 코르테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미 육군 병참학교 사령관을 맡고 있는 박진형 대령이 오늘 17일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한인 입양인 마이클 시글 준장에 이어 미 육군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장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박 대령은 6살 때 이민와 뉴욕에서 성장했으며 1994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수송부대 장교로 임관해 29년 넘게 복무하면서 독일 28 수송대대, 아프간 3기갑연대, 한국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 G4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육군 지휘관 학교, 첨단 전투학교 등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6월
QMS 58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1년여 만에 준장으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준장 진급식은 17일 버지니아 알링턴에 위치한 미 국방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 9일 연방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2024년 대통령 장학생에 뉴저지 파라모스에 거주하는 버겐 아카데미 12학년 아이리스 허양과 램지에 사는 델바튼고 12학년 니콜라스 유 군이 선정됐습니다. 허양은 비올라 연주와 글쓰기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재원으로 하버드대 진학 예정입니다. 유 군은 뛰어난 성취에도 비주류 등의 이유로 과소평가된 과학자들을 탐구해 세상에 공유하는 비영리 단체 히스토리아 프로젝트를 설립해 큰 주목을 받았고 바이올린 연주자로서도 재능을 펼쳤습니다. 올해 대통령 장학생은 총 161명이 선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9명이 선정돼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에서 각각 6명씩 뽑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TA에서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을 번 직원이 총 724명에 달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과도했던 탓에 MTA에서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총 6억 6,300만 달러로 9% 늘어났습니다. MTA가 본사 메트로놀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 자회사에 총 지급한 초과 근무 수당 금액은 13억 7천만 달러로 2022년 대비 7,500만 달러, 2021년과 비교하면 2억 4,6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20만 달러 이상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직원도 모두 13명이나 됐습니다. MTA는 팬데믹 영향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적지만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비가 내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한때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